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오늘 영화 즐겁게 관람하고 오셨나요? 저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될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이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별별 시네마에 대한 간단한 설명 관객분들께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별별 시네마는 인천의 공공도서관 혹은 문화시설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상영한 후에는 저와 같은 영화 큐레이터들이 영화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오늘처럼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관 2022년 첫 상영장 순자와 이슬이를 관람하셨는데요. 네,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독님 간단하게 관객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순자와 이슬이를 연출한 김윤지라고 합니다. 다들 들리진 않지만 저기 채팅창으로라도 박수를 쳐주시면 더 환영받는 기분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감독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영화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제가 감독님께 공유 드리면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2명을 선정해서 영화 관람권 한 장을 드리는데요. 한 장씩을 드리는데 그 2분은 감독님께서 선정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심금을 울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객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실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먼저 감독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사실 온라인 GV라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게 특별한 느낌으로 와닿는데 감독님께서도 이런 온라인 GV나 혹은 오늘 GV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대면 GV를 처음 해보는데 대면 때는 이제 앞에 관객분들이 있어서 네. 떨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덜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네. 적나라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익숙해지셔야죠, 감독님. 그러면 이제 정말로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먼저 허길령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순자와 이슬이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제가 좀 한동안 순자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공부하는 거랑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랑 이런 거에 치여서 약간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이렇게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하늘을 봤는데 낮인데 달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여태 못 보고 저렇게 예쁜 걸 못 보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에 거기서부터 저랑 또 비슷한 청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그 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로 만들게 됐습니다. 감독님 같은 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러실 테고 또 이제 허길령님께서 이 영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 단어일진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성장기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장기. 그리고 남산골새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을 꼽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랑 이제 같이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가장 공들였던 장면이 그 보일러실에서의 판타지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애정이 제일 많이 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보일러실의 판타지 장면이 백미러를 통해서 네. 이태경 배우님께서 순자가 네. 이제 상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보면서 그게 이게 회상인가 상상인가 살짝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말씀대로 상상이고 그 장면을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길령님께서 또 질문 하나를 더 주셨는데 할머니께는 젊은 느낌의 이슬이를, 이태경 배우님께는 옛스러운 느낌의 순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또 개인적인 거에서 네. 시작이 되는데,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막 글을 쓸 당시에 생각보다 되게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정우라는 이름을 만나면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글 이름 같은 거를 만나면은 뭔가 젊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생각했었던 게 아닌 순간들이 있어서 네. 내가 이렇게 편협하고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네. 받아서 뭔가 스스로 그거를 조금 돌파하고 싶어서 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허길령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상 깊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어떤 이름 중에서 순자랑 이슬이를 택하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순자라는 이름의 네. 그 어떤 분을 만났었었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그리고 또 이러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자라는 이름이 뭔가 과거에 되게 많이 쓰였고, 그리고 어떤 제가 말을 또 꼬이게 됐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였던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제 이슬이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린 느낌, 맑은 느낌의 좀,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가 캐릭터적으로도 되게 맑아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길령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영화 만드는데 필요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근데 많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들었어야 할 품보다 훨씬 좀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차 문제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차 얘기를 또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차에서도 소품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바람개비가 달려있고 드림캐쳐 같은 것도 달려있고 또 이제 그 보일러실 방에서도 백미러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이런 또 소품 구성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연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 때는 영화미술을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어떤 인물의 캐릭터성이 되게 짙게 녹아있는 공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면 항상 사진을 찍는다던가 기록을 남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공간을 디벨롭을 하면서 근데 미감님께서 너무 이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다 만들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감님. 보고 계신가요? 그게 세트장이었군요. 근데 정말 너무 생생해서 진짜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허길령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영화과 입시 준비하는 고3 학생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한예종 또 이제 감독님께서 한국예술종합 한예종 출신이시잖아요. 한예종 입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약간 기대하신 답변이 아니실 것 같은데 저는
입시를 독학을 했었어가지고 네네네네. 뭣도 모르고 가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갔고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고 그때 막 졸업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맛보기로 뭔가 시도를 해보고 내년에 정확하게 다시 준비를 잘 해서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그 해에 시험을 봤었던 건데 네, 근데 운이 좋게 이제 가게 됐네요. 운이 좋다기보다 또 순자와 이슬이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믿은 어떤 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는데 줄거리를 확인하시면 여러분 28살의 순자 그리고 58살의 아니요 68살의 이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시 딱 이렇게 40살의 나이 차이를 설정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순자의 나이를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 또래인데 좀 더 30에 가까운 나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들 주변에서 보니까 그 시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변곡점을 잡아보고 싶었고 이슬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지만 또 기력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 나이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놉시스에 나이를 꼭 명시를 하고 싶었었는데 뭔가 애매하게 28가 뭐 66세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시각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데뷔를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나타내고 싶어서 네, 그러면은 관객들이 한 번에 좀 나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도가 너무 딱 잘 와닿은 것 같아요. 순자와 이슬이 이름에서도 그렇고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객분들께서 아직도 살짝 시간이 걸리신 줄 알았는데 이제 허길령님께서 이슬이 배우님께서 이제 다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배우님 맞으신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 맞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도 또 뭐 작품에 들어가시는데 요번에는 중전 마마로 나오신다고 신분 상승하셨다고 네, 많이들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배우님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살짝 궁금해졌는데 이제 이슬이 배우님과 순자 배우님의 캐스팅 비화 같은 게 있다면 또 궁금해요. 네. 이 시나리오를 갑자기 그 날 기점으로 막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던 얼굴이 태경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리는 그 날과 회신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태경 배우님의 얼굴만을 상상하고 글을 썼는데 혹시라도 태경 배우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감사히도 참여하시겠다라는 회신을 주셨었고 이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슬 씨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좋으신 선배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뵀었는데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은 있지만 뭔가 딱 이슬이다라고 하는 분을 못 찾았었어요. 못 뵀었는데 그 영화를 딱 배심원들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눈빛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바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만남을 좀 가져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이슬이 그 자체세요. 정말로. 저도 진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디션이나 그런 건 없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나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하고 연락을 주셨던 거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나가 존시나님께서 그럼 감독님은 지금 순자에 더 가까우신 것 같은데 감독님의 4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슬이 같은 삶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보다 조금 더
좀 나를 사랑할 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합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또 순자한테 이슬이처럼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지금처럼 전달해 주시는 감독님이 되어 있으시겠죠? 네. 이제 허길령님께서 지금 남겨주신 질문은 조금 좀 추후에 마지막 부분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관객분들께서 생각하실 동안 제가 또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영화를 몇 번 돌려보다 보니까 영화에서 실제 달이 등장한 적이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남한산성 장면에서 이제 이슬이가 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순자가 달을 올려다 보는데 그 보통의 영화에서라면 달을 비춰줄 텐데 순자와 이슬이에서는 달을 비춰주기보다는 순자를 한번 비춰주고 순자가 그리는 순자의 그림 달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까지는 인지를 저도 못했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촬영 감독님이 콘티를 짤 땐가 그때 근데 우리 달이 한 번도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쓸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달 보러 갈래? 하고 옥상으로 올라갈 때도 사실 달은 안 보고 그 쓰레기통만 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뭔가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 너무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감독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의미가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달을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달에 대해서 사실 관객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지만 감독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었는지 살짝 궁금해졌어요, 저는. 근데 달이 참 너무 관념적이어서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냥 1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어떤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관객분들이 자신한테 대입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것도 달을 쫓아 정말 가서 도달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가는 행위에 그 용기가 중요하지 않나. 네, 그 동력을. 네. 맞아요. 또 감독님께서 초반에 계기를 말씀해 주실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 낮에도 달은 안 보이지만 달이 항상 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또 관객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의미로 남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 질문 다 끝나셨나요? 얼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감독님의 심금을 울리셔야 해요. 그러면 또 시간을 더 드릴 동안 제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연출해주신 부분 중에 저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슬이의 옌병 같은 대사, 그리고 이제 환풍기가 돌면 애프터눈 티타임 같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하고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또 영감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일러실이라는 특성상 그게 영화에서 보면 이제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되게 잡음이 많이 들리는 공간이었으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불쾌한 소리나 물 내려가는 소리나 그런 전기 소리 이런 것마저도 본인의 삶의 방식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거의 영향을 이제 이어받아서 순자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주위를 약간 환기시키는 와중에 백미러를 보고 이제 환상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장치 중에 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불쾌한 소리마저도 본인의 삶의 어떤 태도 일부분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장면들이 또 생각나면서 더 와닿는 연출로 여운이 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순자와 이슬이 캐릭터를 여태까지는 조금 성격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캐릭터를 여성이자 또 청소부로 설정하셨잖아요. 그 캐릭터를 또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여자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여자가 아닌 인물들을 잘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그냥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해서 항상 여자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실 잘 좀 눈에 안 보이시는 직종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지점도 있어서 짧은 글 같은 걸 쓸 때도 청소부라가 진짜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직업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또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청소부라는 또 어떤 그 조합으로 사실 그 교수의 방에서 그림을 태우게 되는 어떤 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사건도 그 사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맞물리는데 청소부라는 직업이 워낙에 남들이 보기엔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실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거를 크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좀 실수를 같이 하게 되면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기 안에서 사고를 쳐야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그게 순자의 어떤 이루지 못했던 꿈과 좀 대비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회화과 교수님의 교수실이었습니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이제 그림이 등장하고 이슬이가 또 순자의 수첩을 이제 보면 거기 그림이 이게 짜라락 나오잖아요. 그 그림들은 감독님이 그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있으셨는지? 다른 작가님이 계셨었고요. 근데 그 여러 그림을 정말 많이 이렇게 서치를 했었는데 결국엔 주변에서 가장 순자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을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그 뒤부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만 요청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 작가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리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순자가 그린 그림 그 자체가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엔딩 크레딧도 엔딩 크레딧도 그 그림을 다 그려주셨는데 그냥 그 장면에서 샤라락 보여주고 끝내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도 뭔가 이 여운을 조금 더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었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다 이어서 스캔을 따서 이렇게 크레딧에 하나하나 붙여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도 그 순자의 그림들과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동안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남산골 새님께서 회화과 교수의 그림이 산성인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 공간을 선택하는데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순자가 결정적으로 여기가 같은 공간, 그 이슬이가 전에 갔었던 공간이다라고 깨닫는 게 실제 그 미경 선배님 사진, 젊을 적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역으로 그려달라고 또 작가님께 요청을 드려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진들은 어떻게 또 그 미경 배우님의 사진인 걸 어떻게 알고 그 사진이 어떻게 또 영화에 쓰이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혹시 과거 사진 중에 그 영화 소품으로 좀 쓸만한 사진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과거에 이슬이 같은 삶을 살았은 그런 흔적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 화면 안에서 연출적으로 조금 활용이 될 만한 거를 좀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있던 그 사진도 네, 아. 실제. 와, 그래서 실제라서 또 더 이슬이 캐릭터가 그 자체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가 존시나님께서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만드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좀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되게 사소한 지점에서 든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낮에 뜬 달을 보고 든 생각이나 그리고 평소에 청소부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이 눈에 계속 밟혔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또 작은 생각 조각 이런 식으로 이런 조각조각들이 모여지면 그때 이제 글을 좀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순자와 이슬이뿐만 아니라 방금처럼 그렇게 시작되시는 건데 그러면 시작된 이후이나 뭐 시작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제가 또 쓰는 글들의 주인공의 공통점들이 다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라서 반드시 이슬 씨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어떤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번에 판타지 씬도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주인공이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함보를 어떻게 내디딜 수가 있지라는 그 지점이 제일 어렵고 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살짝씩 그런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다들 실제 사진이라는 것에 아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러면 이경민님께서 혹시 영화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항상 눈에 밟히고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아쉬움들이 분명 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상영을 하고 관객들을 만나 뵙는 게 그래서 계속 저는 더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 영화에서 어떤 아쉬움이 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지. 네, 원래 시나리오랑 촬영고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30분 이내로 좀 줄이다 보니까 많이 좀 덜어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 관리자님이랑 소장님이랑 그 다른 청소부 동료들의 서사가 좀 많이 덜어내져서 여기선 되게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단조로워서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자동차 그 남한산성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또 작은 소동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고장이 나서 차가 뒤로 굴러 떨어지는 이런 거를 좀 막으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다 촬영까지 하고 편집까지 했는데 듀레이션상 좀 덜어내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약간 드라마나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후속작으로. 너무 궁금하네요. MBTI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주디님께서 순자와 이슬이 MBTI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MBTI가 있을지 어떤 MBTI일지 한번
근데 사실 네네. 이 지점을 네네네네.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게 왜냐면 배우님들이랑 소통할 때 좀 와닿게 하고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면 뭐가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 한참 MBTI가 이슈였었어가지고 그래서 순자는 일단 INTP를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러고 이슬이는 ENFP를 생각했었습니다. 네. 딱 라고 맞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혹시 MBTI가? 제가 INTP입니다. 저도 INTP인데 반갑습니다. 여기 관객분들 중에서도 INTP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관객분들께서 있다면 그 질문 받고 아까 허길령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시 관객분들께서 미처 못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남겨주실 동안 아까 허길령님께서도 남겨주셨다시피 이제 순자와 이슬이를 보니까 또 감독님의 다음 행보가 너무 기대되는데 차기작 계획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순자와 이슬이를 준비할 당시에 또 준비하던 독립 장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행하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스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회에 지금은 좀 저랑 많이 노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다시 최근 들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글을 다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별별 시네마에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나가 존시나님께서 감독님이 꼭 만들고 싶으신 영화가 만약에 예산이 무제한이라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산이 무제한인 것보다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조금 제가 근데 계속 어떤 외로운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가 된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인물들은 또 어떻게 그들의 그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관객과의 대화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긴장이 너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질문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해가지고 저도 좀 용기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겨주신 채팅 중에 감독님께서 두 분을 골라 주실 텐데 지금 또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고민하실 동안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별별 시네마가 오늘부터 2주 후에 또 나들이라는 온라인 상영 영화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르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온라인 상영 외에도 기획 상영이나 영화관에서도 하는 별별 시네마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랐습니다. 네, 발표를. 네, 일단 우리 고3이라고 하신 허길영님과 그리고 혹시나가 존시나님 이렇게 두 분.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끝나고 저희 별별 시네마 측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영화와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저희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소감 나눠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6월에도 별별 시네마는 계속되고 감독님께서도 계속 다음 행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